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희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문제를 좀 가져왔고요. 요코하마 시립대 문제인데, 데카르트의 곡선, 데카르트의 엽선이라고도 부르고, 데카르트 포이엄, 이게 라틴어로 나뭇잎을 뜻하는 거라고 하는데 리프 곡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띠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곡선에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해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여기 띄워놓을게요. 이 곡선을 데카르트가 발견했는데 1638년인가 발견을 하고, 여기 보니까 아주 이렇게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이제 x축과 y축을 접선으로 가지고 이제 멀리 뻗어나가는, 무한으로 어딘가로 뻗어나가는 이런 흥미로운 곡선을 데카르트가 발견을 했지만 이걸 그리기가 좀 어렵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기하적으로는 아주 아름답지만 해석적으로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뭐 약간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뉴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 이걸 보고 아니 이거 이제 매개 변수로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즉 극좌표를 이용해서 이 곡선을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시발점이 됐던 곡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극좌표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지는 않지만, 폴라 코디네이트, 지금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삼각함수의 일종의 의도, 이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표기한 후에 원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이 곡선을 해석하면 아주 쉽다 이거예요. 사실 이런 극좌표 체계가 이제 빛을 발하는, 또는 그것의 이제 탄생 배경에도 뭐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이 숨어 있는데, 이제 행성의 운동을 우리가 관찰한다던가, 지금 이제 관찰자인 우리도 회전하고 있는 행성 위에 존재하면서 서 있으면서 회전하는 천체들이나 어떤 뭐 상황들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에 관련한 어떤 좌표를 따라서 곡선을 해석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리진 못했지만 이런 데카르트 곡선 같은 경우도 얘가 약간 나뭇잎 같아서 엽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어떤 행성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과학 공부하시면 많이들 보는, 또는 무엇이 날아간다고 했을 때 자주 표기하는 어떤 기호와도 같죠. 뭐 순행하다가 잠시 역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양상을 가진 움직임들이요. 이런 것을 이제 관찰하기에 이런 극좌표가 용이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일본 교육과정에서는 그 극좌표를 정식 교육과정의 안으로 채택하여서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사실도 좀 겹쳐져서 바라볼 수 있는 재밌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고 어떻게 풀라고도 다 써줬기 때문에 뭐 이런 배경이 있든 말든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뭐 좀 그냥 계산해서 푸시면 될 텐데, 뭐 그런 어쨌든 아주 흥미로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극좌표에서는 극좌표 체계에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구분 구적하는 방법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예컨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x, y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에서의 구분 구적은 뭐 이런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x를 잘게 자른 후에 x의 미소 증가량을 밑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물론 높이는 함수값의 절대값이 되겠죠. 이 되는 직사각형들을 이제 쌓아서 뭐 면적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정적분을 정의한다거나 리만 합을 정의한다거나 하는데, 지금 이 극좌표에서의 구분 구적은 세타를 잘게 쪼개어서 이런 이제 세타의 미소 증가량을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모두 더해가는 것으로 이 면적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지만 이렇게 구분 구적한 결과를 면적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원점에서부터 이 함수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r 세타의 제곱 곱하기 이제 세타의 미소 증가량 d 세타를 모두 더해가는 것으로 이 면적을 구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 교육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게 예전 연대 논술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연대 논술은 스튜어트 캘큘러스 대학교 1학년의 미적분학 교재에서 좀
베껴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역사가 좀 있는데, 물론 뭐 출제진이 귀찮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평가는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런 이제 계산 능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수학적인 사이즈라고 할까, 그런 거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금방 보이는 거라서 뭐 그거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점은 없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든지 그런 노골적인 출제는 좀 막고 있는, 교육부에서 막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어쨌든 좀 보시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의 국공립대학에는 시험을 출제하면서 이런 자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유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 뭐 다 줬어요. 이거 x3승 마이너스 3ax y 더하기 y3승은 빵이라고 하는 곡선을 급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계산 과정에선 뭘 치환하면 좋을지도 다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그냥 뭐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코사인 3승 세타 더하기 사인 3승 세타 분의 3a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세타의 범위 0에서 2분의 파이는 아까 지금 데카르트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라서 세타가 지금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즉 1, 4분면에 있는 부분을 적분하기 위해서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나타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사실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갈려 있는 거죠. 방금은 그냥 빗금 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채꼴들을 다 모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해보면 지금 이제 가이드에서 탄젠트 세타를 치환하라고 하는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코사인 3승을 분모 문제에 나누면요, 1 더하기 탄젠트 3승 세타 3a 탄젠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하나 남죠. 이렇게 되는데, 제곱을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분배해주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드대로 탄젠 세타를 t라고 치환하면요, t고요, t3승. 그러면 이제 뭐 이제부터는 이상적분이긴 한데 임프로퍼 인테그랄 탄젠 세타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한정한다고 하여도 사실은 이제 세타가 빵일 때 t는 빵이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t가 무한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긴 해야 됩니다. 이건 심지어 일본 교육 과정에도 없는 사실이긴 해요.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dt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2분의 1 0에서 무한대까지 1 더하기 t 3승의 제곱 분의 9a제곱 t제곱 dt인데,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0에서 r까지 1 더하기 t 3승의 제곱분의 9a제곱 t제곱에 대해서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내라. 실제로 이상적분은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죠. 그럼 얘는 뭐 이제 계산이 어렵지 않은 게 1 더하기 t의 3승을 뭐 u 정도로 치환하면 3t제곱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분의 3a 제곱 정도로 앞으로 빼주고 1 더하기 t 3승의 제곱분의 3t제곱이니까 얘는 리미트 를 무한대로 보낼 때 2분의 3a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t 3승분의 1 망 r 이렇게 쓰면 될 테고, 얘는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2분의 3a 제곱으로 보죠. 네, 이게 뭐 중간에 있는 그 나뭇잎 부분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문제 구조 자체가 좀 재밌는 것이라 교육적으로 좀 재밌게 다뤄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관련한 얘기는 좀 더 같이 풀어서 해보죠. 요코하마 10대가 재밌는 문제가 많죠. 다른 문제들도 이제 카드로 띄워놓을 테니까 참조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